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고전 영웅소설 9번째 시간 소대성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과 마찬가지로 전체의 줄거리 상황 파악해 본 다음에 작품의 특징 보고 지문 내용 함께 읽어보고 문제를 푸는 순서로 갈 건데요. 자, 그럼 왜 이렇게 수업을 하냐면 여러분의 목표는 뭐예요?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수능을 잘 보려면 모의고사를 잘 봐야 되는데 모의고사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모의고사와 같은 형식으로 나오는데 여러분은 몇 년도에 수능을 보죠? 앞으로 2025, 6, 7, 8 8학년도 수능을 보게 될 텐데 그러면 그때는 뭐가 더 이제 중요하냐? 더 중요하다. 라기보다는 뭘 더 염두에 둬야 되냐면 수능 특강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능 특강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수능 특강에 이 문학 작품이 한 140개 정도 나와요. 그 다음에 수능 완성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도 한 50개 정도 나와요. 상당히 많은 작품들이 나오는데 이 작품들은 50%가 연계돼요. 50% 연계된다는 것은 뭐냐면 작품이 연계될 수도 있고 작가가 연계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소재가 연계될 수도 있고 주제가 연계될 수 있어요. 그럼 뭐예요? 결국은 다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해석만 할 줄 알면 보기를 통해서 관점을 주니까 그 관점대로 해석을 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영웅소설과 같은 영웅소설 혹은 가정소설 혹은 현대소설이에요. 그런데 올해 수능부터 2024학년도 수능부터 뭐가 더 어려워졌어요? 바로 문학이 더 어려워졌어요. 독서는 그냥 평이한 수준이지만 문학이 어려워졌는데 그러면 아무리 연계가 된다고 해도 문학에서 특히 이제 소설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소설은 연계가 있다고 해도 같은 부분, 수능 특강에서 혹은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부분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연계가 되어서 나온다고 해도 다른 부분이 나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돼요? 소설이 있으면 긴 소설 중에 어떤 단락, 어떤 일부만 출제되니까 이 단락을 보고 우리는 전체 내용을 만약에 알고 있다면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어떤 상황인지를 알면 문제를 아주 쉽게 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줄거리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수능 보기 이전에 고 1, 2, 3 모의고사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물론 내신에도 당연히 적용이 되겠죠. 하지만 내신의 공부 방법은 좀 다르긴 하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소설을 볼 때는 전체의 스토리가 어떻게 되고 또 갈등 관계가 뭐고 주제가 뭔지는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어떤 지문이 문제에 나왔을 때 이 부분은 전체 내용 중에서 어떤 단락이고 어떤 상황이면서 전체 뭐 내용 중에 어느 부분에 속해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파악하면 우리가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얘기가 길어졌네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스토리는 알아둬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가서 문제 풀 때, 이렇게 문제를 푸는구나. 아주 빨리 풀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습득을 하시라는 이런 기대에서 이 강의를 찍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줄거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소대성전. 그러니까 성은 소시고요. 이름은 대성이에요. 그래서 이 대성이라는 남자가 어떤 영웅적 일대기를 살았나를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작품은 비범한 능력을 지녔지만 누가요? 소대성이요. 어려서 비참하게 살던 소대성이 시련을 극복하고 영웅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자, 그러면 영웅의 일대기는 비범한 출생, 개인적 시련, 그 다음에 조력자의 도움, 그 다음에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구조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 구조에 따라서 한번 읽어볼게요. 발단 부분. 명나라 때 병부상서를 지닌 소양은 늦도록 자식이 없어 근심하다가 어느 날 집 앞에 찾아온 영보산, 서역에 있습니다. 서역 땅에 있는 영보산에 살고 있는 청룡사 노승에게 시주를 했습니다. 시주를 한다는 것은 기부를 한다는 얘기죠. 청룡사 노승에게 황금 500냥과 백금 1000냥을 시주하고 외아들 대성을 얻어요. 이게 기이한 출생이죠. 그러면 여기까지 봤을 때 기이한 출생 뭐요? 뭔가 공을 들여서 낳은 아기야 라는 기이한 출생 하나가 있고 또 두 번째 기이한 출생은 뭐예요? 꿈에 태몽을 꾸는 거죠.
그러면 소양의 부인이 태몽을 꿨는데 어떤 태몽이냐? 동해 용왕의 아들이었으나 제가 비를 잘못 내린 죄로 적강하게 되었어요. 그러니 저를 받아주세요 하고 대성이 이 소양의 부인의 꿈에 나타나서 소양의 부인이 받아준 거죠. 그러니까 이 대성은 원래 천상계 선관이었는데 인간계로 하강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적강소설이구나 알 수 있고 얘는 이원적 구조를 가졌구나를 알 수 있어요. 이 소설은 이원적 구조는 뭐예요? 천상의 세계와 지상의 세계에 동시에 나타난다. 세계가 동시에 나타난다. 라는 사실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태어난 신선이 하강했으니까 그죠? 뭔가 이제 특이한 재주를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 대성은 어려서부터 기골이 장대하다. 기골은 뭐냐면 체격을 말하는 거예요. 장대하다. 아주 컸다. 용모와 문장이 뛰어났다. 용모도 아주 그죠? 외모도 뛰어나고 문장 글을 쓰는 능력도 뛰어났다. 그래서 비범했대요. 대성이 10세 되던 때에 이제 시련이 시작되는 거죠. 부모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갑자기 아버지 먼저 떠났는데 어머니도 떠났어요. 그래서 고아가 되었겠죠. 그래서 고아가 된 대성이 3년 부모의 상을 치르고 집을 떠나서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쓰고 품팔이와 걸식으로 연명하며 세상을 떠돌아요. 여기까지가 어린 시절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문단 전개 부분으로 넘어가요. 한편이라고 했으니까 동시에 일어난 일이 될 거예요. 청주 땅에 사는 소양의 옛 친구 이승상. 그러니까 이승상이라는 사람은 소양. 대성의 아버지와 친구였던 거예요. 주인공의 이 사람은 아버지이고 아버지의 친구 이승상, 승상이라는 것은 직급이죠. 그리고 이시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은 어느 날 기이한 꿈을 꾸어요. 그리고 월영산 에서 소대상을 발견한다라고 해서 그러면 월영산에 소대성이 살고 있었던 얘긴데 자 꿈을 꾸고 이승상이 월영산을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소대성을 만난 거죠. 그래서 이승상은 대성의 비범함을 알아봐야 와, 저 아이 평범한 아이가 아니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대상을 데려와요. 이야기하는 중에 대성이 자신의 직위 그죠? 친구,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인 소양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게 돼요. 그리고는 딸 채봉과 혼인시키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딸 채봉도 신선, 즉 선녀가 하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채봉을 낳을 때 어머니도 꿈을 꿔요. 뭐라고 꿈을 꾸겠어요? 똑같은 꿈을 꾸죠. 뭐라고 꿈을 꿨냐면 선녀가 하강한 아이인데 나중에 반드시 동해 용왕의 아들인 누구와 대성과 혼인시켜라 라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채봉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승상에게는 5명의 자식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채봉이 막내딸인 거예요. 대성은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뭘 거절했어? 혼인을.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채봉과 마음이 통해요. 자, 처음에 거절을 했죠. 그런데 둘을 만나게 합니다. 그랬더니 둘은 뭐야? 어차피 정해진 인연이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마음에 들어 해서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하기 전에 승상의 부인 왕씨는 신분이 미천한 대상을 탐탁하게 여겼죠. 탐탁하게 여기지 않아요.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데 그런데 이승상이 갑자기 병으로 세상을 떠나요. 그러자 어떻게 하겠어요? 대성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던 이승상의 부인 왕씨가 이제 이 채봉을 결혼시키려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대성은 학업을 전폐하고 자 그래서가 아니고 대성이 이승상이 세상을 떠나자 학업을 전폐하고 무력감에 빠진 거죠. 무기력하게 지내요. 그러자 대성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던 왕씨와 그의 세 아들들은 자객을 보내서 대성을 죽이려 하는데 대성은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있죠.
신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정기성이 드러나겠죠. 그래서 도술로 자객을 죽이고 나서요. 자신을 죽이려 하는 자가 이승상의 아들들임을 알고 분을 사귈 수 없었어요. 하지만 자신이 존경하는 이승상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해칠 수는 없었죠. 그래서 어떤 글을 남기고 집을 떠나요. 그 글은 승상의 아들들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것에 대한 한탄의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천 땅으로 떠납니다. 자, 대성은 서천 영보산 청룡사에 이르게 됐어요. 서천 영보산 청룡사 누가 있던 곳이죠? 자, 발단 부분에 나왔던 청룡사 노승이 있던 곳이에요. 그래서 청룡사 노승에게 소양이 시주를 하고 대성을 얻었잖아요. 그곳에서 누굴 만나게 될까요? 당연히 노승을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 아버지가 시주를 했던 노승의 도움으로 병법과 무술을 익힌다. 이게 조력자가 되겠네요. 그죠? 누구의 조력자예요? 대성의 조력자 이가 되겠네요. 그럼 최초의 조력자는 승상이 될 거예요. 이승상. 자, 절정 부분으로 갑니다. 청룡사에서 공부를 하다가 호국이 침략한 것을 알게 된 대성이, 자,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대성은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을 봤는데 별이 있어요. 그 별은 익성과 자미성이었습니다. 익성은 호황의 별이고요. 자미성은 명나라 황제의 별이었습니다. 그것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것을 느끼고 나서 대성의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충직한 신하였잖아요. 그래서 명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출전하려 합니다. 그랬더니 노승이 대성에게 보검을 줘요. 보검은 귀한 귀한 칼이란 얘기죠. 그래서 노승에게 하직하고 장안으로 가던 대성은 날이 저물어 한 초가집에 찾아 들어가는데 그곳에서 고인이 된 이승상을 만나요. 그러면 이것도 정기적 구성이죠. 이승상은 자기를 도와줬던 최초의 조력자죠. 바로 채봉의 아버지예요. 자신과 결혼하려 했던 만나 갑옷을 얻어요. 그리고 중원으로 가는 도중에 명마를 얻어요. 명마 아주 좋은 말을 얻고요. 적진에 뛰어들어서 적장 서웅의 목을 베어 돌아옵니다. 그럼 이 과정에 많은 내용이 생략된 거예요. 전쟁에 참여해서 그가 싸우는 장면, 또 천자를 만나는 장면 등이 생략이 되었겠죠. 그리고 이에 천자가 기뻐하며, 천자는 누구? 황제. 대성을 원수로 삼아, 대원수, 그죠? 국방부 장관이라고 했죠. 로 삼아 호황을 치게 된다. 그리고 나서 대성은 호황을 죽이고 목숨이 위태로운 천자를 구합니다. 이 부분이 아주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 이 부분이 아주 긴박감 있게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나서 결말은 대성의 활약으로 나라는 다시 평온해지고 천자는 큰 공을 세운 뒤에 큰 공을 세운 대성을 노국의 왕에 봉한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봉과 다시 만나서 결혼하고 선정을 베푼다 라고 하면서 끝나요. 선정, 좋은 정치를 하며 끝낸다 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인물관계도 보겠습니다. 소대성이 주인공이죠. 동해용왕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선관인 거죠. 그래서 적강한 인물이다. 그래서 이원적 세계관이 나타난다고 했고요.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뒤 유리걸식하다가 이승상 밑에서 양육되고 채봉과 인연을 맺고 노승의 도움으로 수련하여 영웅이 되어서 이제 노국의 왕이 되는 인물이다. 소대성의 아버지 소양은 명나라 병부상서를 지낸 인물이고 노승에게 시자고 대성을 얻게 되죠. 그리고 이승상은 소대성의 첫 번째 조력자인 거죠. 소대성의 비범함을 알아보고 대성을 딸 채봉과 혼인시키려 하나 죽은 후에 소대성에게 보신 갑옷을 주게 되죠. 죽어서요. 그래서 혼인시키려 하나 어떻게 돼요? 이승상이 죽은 후 부인 왕씨와 세 아들들에 의해서 그죠? 죽임을 당할 처지에 있었으나 도술로 물리치고 그 집을 나오게 되고, 그래서 어디로 가요? 청룡사 노승에게 가게 되는 거죠.
자, 왕씨는 이승상의 부인으로 소대성이 사위가 되는 것을 반대하여 그를 죽이려 했죠. 그리고 세 아들들은 소대성과 적대 관계에 있는 거죠. 싫어해서 채봉과 결혼시키려 하지 않아요. 자객을 보내 소대성을 죽이려 하는 인물이고, 자, 이채봉은 이승상의 딸로서 노국의 왕이 된 소대성과 제외하여 인연을 성취하는 인물이다. 그리고 호왕은 호우가 오랑캐 호자예요. 그러니까 자, 소대성은 명나라 인물이에요. 그래서 서술자는 다 명나라 편입니다. 그래서 호우는 오랑캐족이니까 적국이 되는 거죠. 소대성에게 패하고 목숨을 잃는 호왕. 그리고 청룡사 노승은 소대성에게 조력자인 거죠. 소양의 시주를 받고 소대성을 점지해줬어요. 태어나게 했고요. 이승상의 집을 떠난 소대성을 그죠? 청룡사에서 수연시키고요. 소대성에게 보검을 주어서 호국에 맞서게 하는 인물이었죠. 자, 조선 후기에 창작된 이 소대성은 명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전형적인 영웅적 구조를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부는 개인적 실현이고 후반부는 국가의 실현입니다. 모든 영웅 소설이 그렇죠. 그래서 주인공 소대성은 작품의 전반부에서는 보잘것 없이 보이는 인물로 그려지고요. 실력을 갈고 닦아 기회를 얻어 능력을 발휘하는 인물입니다. 전반부에서 어려서 부모를 잃고 떠돌이 생활을 하고요. 자신의 능력을 알아보고 보살펴준 이승상이 죽자 학업의 목표를 잃은 채 잠만 자며 무기력하게 지내다가 소대성의 이승상의 부인인 왕씨 부인과 이승상의 세 아들들에게 죽을 위기에 처하자 집을 나와서 청룡사의 노승에게서 병법과 무술을 훈련받고요. 적장을 베어 호황을 베고 위험에 처한 천자를 구원하는 등 영웅적 면모를 발휘해요. 자, 그래서 신분이 미천하고 겉모습이 누추했던 소대성이 시련과 위기를 극복하는 영웅으로 거듭나는 이야기다. 그래서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따르고 있죠. 고귀한 혈통이에요. 병부상사를 지낸 소양의 외아들로 태어났고요. 비를 잘못 내린 죄로 적강한 동해 용왕의 아들입니다. 비정상적인 출생이에요. 부모가 청룡사 노승에게 시주를 하고 태어났으니까요. 또한 비범한 능력이 있어서 그 병법을 배우기도 전에 도술 부리는 인물이죠. 그래서 유년기에는 10세 때 부모를 잃고 유리걸식하며 생활하다가 구출되어 누구에게? 이승상에게요. 그 다음에 성장 후에 위기가 닥치죠. 이승상이 돌아가시자 이승상의 부인 왕씨와 그의 세 아들들에 의해 죽을 위기에 처하자 나와서 청룡사 노승에게서 병법과 무술 배워서 호국을 물리치고 천자를 구하는 영웅적 인물. 그래서 결국에는 노국의 왕이 되고 채봉과 인연을 맺게 되죠. 그래서 적강 모티브와 이원적 세계관이 있다고 했어요. 소대성은 동해왕 의 아들로 죄를 지어 인간 세상에 내려온 인물이에요. 그래서 소대성이 지상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천상의 도움을 받죠. 천상의 도움 어떤 도움을 받아요? 총 3가지의 도움을 받는데 첫 번째는 청룡사 노승이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 사람으로부터 병법을 배우고 명마를 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느 날 초가집에 갔는데 죽은 이승상이 나타나서 갑옷을 줘요. 또한 막 싸우고 있는 중에 그죠? 이 대지에서 목소리가 들려요. 그 목소리가 어디로 가라 라고 이야기해줘요. 이것도 정기적 요소죠. 이것도 천상의 도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적과 대적할 때 신기한 목소리가 들려서 결국은 천자를 구하게 되는 이야기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천상계의 조력 첫 번째는 뭐라고요? 바로 출전하기 전 대성이 죽은 이승상에게서 갑옷을 얻고 투구도 얻습니다. 그 다음에 동해 용왕에게서 청총마가 뭐죠? 말은 말인데 아주 귀한 말을 얻고 대성에게 하늘이 외치는 소리가 들려 천자가 있는 곳을 알려줘요. 이게 천상계의 다 조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천상의 일이 지상으로 이어졌어요. 왜? 천상의 자미성과 익성의 싸움이 있는데 지상의 천자와 호국왕의 싸움으로 이어져요. 천상의 자미성은 그러면 지상의 천자인 거고요. 그 다음 익성은 호국왕이 된 거예요. 자, 대성이 명나라가 위급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하늘을 보았는데 천상의 자미성, 성은 이게 별이에요.
자미성과 익성이 싸우는 걸 봤어요. 이것이 바로 현실로 이어지죠. 천자, 즉 명나라와 호국이 싸우는 것으로 이어지니까 얘는 천상의 일이 지상으로 이어진 것으로 이원적 세계관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문을 빨리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뭐 먼저 보라고 했죠? 보기 먼저 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문 읽어보도록 할게요. 호왕이 또한 계책을 생각하고 대장 겸한을 불러 말하기를, 호왕은 뭐예요? 적국인 거죠. 자, 호왕이 이렇게 말했어요. 철기 일만을 거느리고 중국 도성에 들어가 성중을 엄살하면, 엄살하다가 무슨 뜻이에요? 엄살하다라는 뜻은 벼랑간 습격하여 죽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철기는 뭐예요? 철갑옷을 입은 말을 탄 병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호왕이 아주 계획을 단단히 세운 거죠. 철기 일만을 거느리고 중국 도성, 도성은 어디예요? 성. 그러니까 중국 도성은 이 명나라, 그죠? 명나라 황제가 있는 성에 들어가 성중, 성 안을 뭐하고 벼랑간 습격하면 응당 구원병을 청할 것이니 그때 대성을 치운 후에 대성을 사로잡은 후에 명나라 황제를 사로잡아 대군을 합세하여 대성을 없애리라. 계략을 세운 거죠. 누구한테 명령했어요? 겸한에게요. 그랬더니 겸한이 군을 거느려 장안으로 간다. 이때 원수는 누구예요? 대원수 소대성을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적진을 대하여 진욕을 무수히 하되, 여기서 진욕은 강하게 욕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수가 적진을 대하여 크게 바라기를 무수히 하되 호왕이 끝내 나오지 아니하거늘 원수 천작계 아래되 호왕이 소장에 살아남을 것을 꺼려 접전치 아니하매 대군을 합세하여 짓밟고자 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여기까지 내용 정리해보고 갑시다. 호왕이 계책을 세워서 명나라를 치려고 하는데 철갑옷을 입은 기마병을 1만 명을 거느리고 중국 즉 명나라 성으로 들어가서 성 안을 엄습하여서 다 죽인 후에 그러면 구원병을 요청할 것이니까 그때 대성을 다른 곳으로 유인한 후에 명나라 황제를 사로잡아 대군 아주 더 큰 군대를 합세하여서 대성 소대성을 없애면 되겠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겸한이 장안 즉 도성 안으로 간 상황이에요. 그때 원수가 호나라 군대를 대하여 우수하게 호왕이 나오기를 바랬는데 호왕이 끝내 나오지 않자 호왕이 끝내 나오지 아니하니 대군을 몰고 가서 호나라를 치겠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상이 황제가 말하기를 호왕이 무슨 비계가 있는가 싶으니 잠깐 기다려라. 비계 어떤 계책이 되겠죠. 할 차에 원문 밖에서 기별이 왔다. 소식이 왔다. 무수한 오랑캐 장안을 범하여 자 위에 그 계획 호왕의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사직이 조모에 있다 하거늘 사직은 종묘사직이라고 해서 사직이 조모에 있다 하거늘은 무슨 뜻이냐면 성안이 곧 망할 지경에 있거늘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상이 황제께서 놀라 원수를 불러 말하기를 이놈이 여러 날 나지 아니하매 고의하게 여겼더니 수상하게 여겼더니 장안을 범하였도다. 이제 호왕을 당적할 수 없으니 당적할 장소가 없으니 이제 경이 즉 여기서 경은 대원수 즉 소대성을 말하겠죠. 가서 사직을 받들고 동굴을 구하나여 잔명을 보존케 하라 라고 명령했어요. 하시니 원수 총망 중에 하직하고 총망 매우 바쁜 와중에 다급한 중에 하직하고 일진 명마를 거느려 한 마리의 아주 좋은 말을 거느려 장안을 향하니라. 이때 명마는 선관이 준 말입니다. 거느려 장안을 향하니 이때 호장 채탐이 호왕께 고하되 호장은
오랑캐의 우두머리라는 뜻이고요. 그죠? 호황께 고하되 대성이 장안에 갔다 하거늘 호황이 크게 기뻐하여 철기 3천을 거느려 그날 밤 삼경에 매우 깊은 밤이죠. 1시부터 3시니까 명진에 다다르니 명나라 군대에 다다르니 일진이 고요하여 자 일진은 그냥 군대를 말해요. 군대가 고요하여 인마가 다 잠이 들었는지라 사람과 말이 다 고요하게 잠든 상태라 고함하며 지쳐 엄살하니 지쳐 내달아 엄살하니 습격하니 명진이 불의에 난을 만남에 제장 군졸의 머리 추풍 낙엽을 내라 네 능히 당하리요. 이 부분에 또 뭐야? 서술자의 평가가 있나요? 서술자의 평가. 여기서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만 파악하면 됩니다. 어떤 상황이에요? 명군이 지금 열세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호나라 군대가 지금 이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아시면 돼요. 이때 명나라 군대 명진 천자가 중군에서 취침하여 중군이란 말은 군대의 중간이란 뜻입니다. 계시다가 함성소리 천지 진동하거늘 놀라 장밖에 나와보니 화광이 충천한 가운데 화광 불길이 충천 하늘로 올라가는 가운데 이런 대장이 크게 소리쳐 말하기를 명제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 이런 대장은 호장이 되겠네요. 하며 달려들어오니 본즉 이는 곧 호황이라 상이 대경하여 크게 놀래 제장을 부르니 여기서 제장은 여러 장수를 말합니다. 여러 장수를 부르니 이 장수 군졸이 다 흩어지고 없는지라 다만 3장을 겨우 찾아 3명의 장수를 겨우 찾아 일지병을 거느려 일지병 한 무리의 병사 그 3명의 병사를 말하겠죠. 를 거느려 북문으로 달아나더니 날이 밝으며 황강 강가에 다다르니 강촌 백성이 난을 피할 길이 없는지라 지금 명군이 굉장한 열세에 있는 거죠. 상이 황제께서 3장을 돌아보며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좌우에 태산이 막혀있고 앞에 황강이 있어 건널 길이 없고 왕의 추병은 급하였으니 여기서 왕은 누가 말하는 거예요? 상이 말하니까 이때 왕은 호왕을 말하는 거고요. 추병은 뭐야? 따르는 병사들 누굴 따를? 자신을 따르는 병사들은 급하였으니 자신을 따라오니 그 가운데 있어 어디로 가리요? 3장은 힘을 다하여 뒤를 막으라 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앞에 있는 호왕의 계책이 딱 들어맞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계책을 세웠죠. 철기 1만을 거느리고 중국 성에 들어가서 성중을 엄살해 갑자기 습격하면 구원병을 거할 거야. 그때 대성이 다른 곳으로 가면 명나라 황제를 사로잡아서 대군을 합세하여 대성을 없앤다고 했는데 그 중간 중에 이 부분은 도성이 위험하다는 소식을 들은 대성은 도성으로 갔고요. 그 사이에 호나라 군대가 명나라 진, 즉 명나라의 군대에 침입해서 제장 군졸들을 엄살하고 이때 잠을 자다가 황급히 깬 황제는 겨우 3장을 거느리고 지금 피하는 상황입니다. 라 하시니 3장과 군사가 말머리를 돌려 호적을 대하여 마음을 둘 곳이 없더니 호황이 달려와 3장과 군사를 다 죽이고 명제는 함정에 든 범이라 어찌 망극치 아니하리요. 또 서술자가 개입해서 명제의 심리를 말해줬죠. 명제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여 말하기를 죽기는 서럽지 아니하되 사직이 오늘날 내게와 망할 줄 알리요. 여기서 사직은 나라의 조정, 즉 궁궐을 말하는 거예요. 자, 명나라가 지금 망하게 되었다라는 뜻이죠. 황천에 들어간들 태종 황제께 하 면목으로 배우리요? 무슨 면목으로 배우리요? 라는 뜻이죠. 하시고 슬피오실제 새 호왕이 황제 탄말을 찔러 거꾸로 치니 상이 황제가 땅에 떨어지거늘 호왕이 창으로 상의 가슴을 겨누며 꾸짖어 말하기를 죽기를 서러워하거든 항서를 써 올리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상이
촉망 중에 매우 황급한 중에 대답하되 지필이 없으니 무엇으로 항서를 쓰리요. 그죠? 연필과 붓이 없어요. 그랬더니 연필과 종이가 없어요. 라고 했더니 호황이 크게 소리하며 말하기를 목숨을 아낄진대 용포를 떼고 손가락을 깨물라 라고 했어요. 용포, 왕이 입는 옷이죠. 황제가 입는 옷이고 손가락을 깨물어서 피로 쓰라는 얘기죠. 하니 차마 아파 못할래라 라고 대답했대요. 소리나는 줄 모르고 통곡하시니 용의 울음소리가 구천에 사무치는지라. 여기서 용은 누구를 비유한 말이죠? 황제, 명제를 비유한 말이겠죠. 하늘이 어찌 무심하리요. 또 서술자의 개입. 그랬더니 이때 원수 장안으로 가 호황을 찾으니 호황은 없고 겸하니 삼군을 거느려 왔건을. 여기서 겸하는 호나라 장군이고요. 삼군은 3명의 병사를 아까 잡아온 거죠. 그래서 원수가 분노하면서 겸한을 한 칸에 베고 제군에게 여기 남아있는 3명의 병사들에게 명령하기를 이제 호황이 나를 치우고 우리 대군을 범하고자 하미니 나는 필마로 가서 대군을 급히 구원할 것이니 제군은 따라오라. 여기서 중요한 서사의 흐름은 뭔가요? 자, 소대성은 이때서야 호왕의 계책을 알게 된 거죠. 계책을 지금 알게 된 거예요. 위에서 말했던 호황의 계책을. 그랬어요. 하고 달려가니 빠르기 폭풍 같은지라 대진을 향하여 오더니 큰 군대 진영을 향하여 오더니 호련 공중에서 외쳐 말하기를. 그러면 여기 주어가 누구예요? 대원수죠. 대원수가 군대를 향하여 오는데 호련 공중에서 외쳐 말하기를 용부야. 용부가 대성을 가리켜요. 대진으로 가지 말고 환강으로 가라 라고 공중에서 말하죠. 정기적 요소죠. 지금 천자 강변에 거꾸러져 호황의 창 끝에 명이 닿게 되었으니 급히 구하나라 라는 소리. 자, 여기서 공중에서 나는 소리는 그죠? 청룡사 노승일 거예요. 하건을 원수 환강으로 가며 분기충천하여 매우 화가 나서 매우 분해서 말하기를 앞에 큰 강이 가렸으니 건널 길이 없는지라. 때는 늦어가고 분기는 울울하여. 그러니까 때는 점점 시간은 지나가고 화는 자꾸 나서 말더러 경계하여 말하기를 네가 비록 짐승이나 사람의 급함을 알지라 물을 건너라 하니 청충마 그 임자의 충성을 모르리요. 이것도 역시 편집자의 개입이죠. 서술자의 개입. 자, 그러니까 청총마가 임자 누구죠? 대성이의 충성을 알고 건넜다는 얘기네요. 고개를 들고 청천을 우러러 한 소리를 벼럭같이 지르고 병력같이 지르고 강을 건너뛰니 누가요? 청총마가요. 정기적 요소죠. 자, 이는 대성의 충성심과 청총마 그 임자 아는 정을 하늘이 감동하사 건너게 함이라. 이건 뭐야? 하늘의 뜻이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제야 멀리 바라보니 누가요? 대성이가요. 자, 소대성이 원수가요. 멀리 바라보니 상이 황제께서 강변이 넘어졌는지라 원수가 우레 같은 소리를 병력같이 지르며 같은 말이죠. 아주 큰 소리를 지르며 호황은 나의 임금을 해치지 말라 하는 소리. 천지 진동하니 호황이 황급하여 매우 다급하여 미처 회마치 못하여 말을 돌리지 못하여 청총마는 대원수의 말이죠. 호황의 탄말을 물고 대성의 칠성검은 호황의 머리를 베어 발 아래 떨어지는지라. 이건 뭐야? 매우 순식간에 호황과 호황의 탄말을 쳤다는 얘기죠. 비범한 능력이에요. 대성의 칠성검은 호황의 머리를 베어 말 아래 떨어지는지라. 원수가 호황의 머리를 창 끝에 꿰어들고 말에서 내려 강변에 다다르니 천자가 기절하여 누웠거늘 원수 엎드려서 아뢰기를 대성이 호황을 죽이고 왔나이다. 상이 혼미 중에 정신이 없는 중에 대성의 말을 들으시고 용안을 잠깐 들어 얼굴을 잠깐 들어 보니 과연 대성이 호황의 머리를 들고 엎드렸거늘 혼미 중에 정신이 없는 중에 일어나 대성의 손을 잡고 꿈인가 생신가 분별치 못할래라. 원수가 여쭙기를 소신이 이제 반적 호황을
호왕을 죽였사오니 옥체를 진정하옵소서. 몸을 살피옵소서. 상이 진정을 차려 가라사대 어느 사이에 호왕을 죽이고 짐의 찬명을 보존케 하였느냐. 돌아가 천하를 반분하니라. 내가 가진 천하의 땅을 반을 너에게 주겠어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원수 천자를 모시고 본진에 돌아와요. 그리고 임금께서 앙천 통곡하기를 하늘을 바라보며 통곡하기를 나로 말미암아 아까운 장졸이 원혼이 되었으니 어찌 슬프지 아니하리요 그랬어요. 나 때문에 아까운 장졸들 군사들이죠. 군사들이 원혼이 되었어. 사망하였으니 얼마나 슬픈 일이니. 행군하여 대연을 배설하사 대연 큰 잔치 배설하사 베풀다.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이미 이제 전쟁은 끝난 거죠. 호왕이 죽었으니까요. 장졸을 상사하시고 장졸은 장수들을 말하고요. 상사하시고 깊이 생각하며 좌우 장졸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원수는 여기서 원수는 대원수 즉 소대성을 말할 거예요. 만고의 짝 없는 충신이라 일방 봉작으로 봉작은 제후로 봉하고 관작을 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지역의 왕으로 삼는다는 뜻이죠. 그 공을 갚을 길이 없어. 그러니까 공작으로는 갚을 길이 없어. 그래서 천하를 반분코자 한다. 그러니 제신들은 어떠하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성이 말하기를 천하를 평정함이 폐하의 넓으신 덕이요 신의 공덕이 아니오매 천하를 반분하오면 일천지하에 두 천자 없사오니 소신으로 하여금 후세 영명을 명케 하소서.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네, 천자가 이 대중국 명나라를 반으로 나누어 반은 대원수에게 준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대원수가 겸손하게 말하기를 이렇게 천하를 평정한 것은 내 덕이 아니고 폐하의 넓으신 덕 때문이다. 그러니 그런 말씀 마시고 그냥 이루 봉작을 주옵소서 이런 얘기고요. 또 하나는 일천지하에 두 천자가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의 하늘 아래 천자가 둘이 있을 수 없는데 자기를 천자로 삼으면 후세에 황제의 명을 어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런 일을 하지 마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네요. 이렇게 해서 이 본문은 다 읽어봤는데 본문이 그죠? 꽤 어렵죠. 왜냐하면 모르는 어휘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시험장에서 이렇게 모르는 어휘들을 만났다 그러면 그 모르는 어휘는 건너뛰고 그냥 문맥으로 읽으셔도 내용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 공부할 때는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사전을 찾아가면서 공부하는 게 맞고요. 시험을 볼 때는 그냥 모르는 단어 그냥 몰라도 돼라고 건너뛰면서 상황 파악, 맥락 파악만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소대성전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소대성이 호왕과 대적하는 부분. 그런데 호왕의 계략에 빠져서 명나라 군대가 아주 위기에 처했으나 소대성이 청룡사 노승의 도움을 받아 즉 하늘의 도움을 받아 천자를 구하고 명나라를 구한 일에 대해서 살펴봤네요. 자, 그럼 이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1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배경묘사를 통해 해학적 분위기 일단 배경묘사 없고요. 이것은 지금 전쟁이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학적 분위기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2번 장면 전환을 통해 인물의 성격 변화를 드러낸다. 자, 장면 전환은 있었죠. 상황이 변하면 장면이 변한 거예요. 그런데 인물의 성격 변화가 없었죠. 상징적 소재를 사용하여 비극적 결말을 암시한다. 모든 영웅소설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니까 얘는 일단 틀린 말. 그리고 상징적 소재가 여기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4번 서술자가 개입하여 인물의 처한 상황에 대해 논평하죠.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어찌 그죠? 하늘이 무심하리요 그러면서 인물이 아주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말해줬죠. 그 다음 과거 사건과 현재 사건을 대비했다. 그런 일이 없었네요. 그 다음 문제 2번 볼게요.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1번 호왕은 겸하니 군사를 거느리로
거느리고 장안으로 가도록 지시했다. 자, 호왕이 맨 첫 부분에서 겸한에게 계책을 알려줬죠. 그러니까 맞는 말이고요. 장안으로 갔습니다. 2번 천자는 장안을 범한 오랑캐를 물리치기 위해 대성을 보냈다. 명령하는 부분이 나오죠. 대성을 보내는 장면 나왔습니다. 3번 대성이 떠났다는 보고를 받은 호왕은 명진을 공격했죠. 맞고요. 선택지 4번 대성은 호왕에게 속았음을 장안에 도착하기 전에 안 게 아니고 장안으로 들어가서 호왕을 진욕을 무수히 하며 기다렸으나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장안에 도착한 후에 알았고 또 장안에 호왕은 없고 겸한만 있어서 겸한을 무찌른 후에 어디로 달려갔어요? 황제가 있는 곳 황강으로 가서 황제를 구했죠. 그래서 얘는 틀린 말. 5번 본진으로 돌아온 천자는 장졸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죠. 그다음 3번 봅시다. 여러분이 모의고사 풀 때는 3번의 보기를 먼저 봐야 합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 작품에서 소대성은 호국의 침략으로 위기에 처한 명나라를 지켜내는 인물이다. 탁월한 무공을 바탕으로 천상계의 조력을 받죠. 여러 번 받아요. 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소대성의 영웅적 능력은 지배계층의 무능과 대비된다. 지배계층은 능력이 없는데 소대성은 원래 관직도 없던 사람이었는데 별자리 익성과 자미성을 보고 이 명나라가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알고 난 후 보검, 청총마, 갑옷을 받아서 이렇게 명을 구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판단해 봅시다. 1번 호국의 침략으로 군사들이 희생되고 여기까지 맞네요. 백성이 난을 겪는 상황에서 명나라가 위기에 처했음을 알 수 있군. 당연하죠. 호왕의 공격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천자의 나약한 모습은 지배계층의 무능함을 보여주죠.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지배계층의 무능함과 소대성의 영웅적 능력이 대비된다고 했으니까 맞는 말이죠. 3번 공중에서 들리는 소리에 분기충천하는 소대성의 모습은 이게 아니죠. 자, 공중에서 들리는 소리는 뭐라고 한 거예요? 너 대진으로 가지 말고 황강으로 가. 그곳에 황제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어 라고 천상계의 도움을 받은 거죠. 그런데 그 말에 분기충천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분기충천이 뭐예요? 매우 울분이 쌓이다, 매우 화가 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얘는 이거 자체가 논리에 맞지 않고요. 그러한 소대성의 모습은 천상계 질서를 극복하고자 아니죠. 천상계는 도와주는 그죠?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소대성이 원래 천상계에 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고전 소설에서 적강 소설이 나온다. 그러면 천상계에 있던 사람이 죄를 지어서 지상으로 온 거잖아요. 그러면 지상으로 온 이 사람은요, 지상에서 천상계의 도움을 받아 온갖 시련을 다 극복한 후에 죽어서 다시 천상계로 가는 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아예 틀린 말이 될 거예요. 4번 항서를 요구받고 쓰러져 기절한 천자와 극적으로 천자를 구출하는 소대성이 대비되죠. 그래서 소대성의 영웅적 면모가 더 부각되고 있죠. 그 다음 명을 위협하는 오랑캐 호저를 물리치고 호왕을 제압하는 모습에서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는 소대성의 탁월한 능력이 나타나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소대성전을 공부해봤는데 소대성전은 스토리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나 어휘가 상당히 어려웠네요. 그죠? 그래서 이 어휘 파악도 어휘가 여러분 독해력을 좌우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어휘 공부를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반드시 사전을 찾아가면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꼭 외우고 있지 않더라도 한번 그 사전을 통해서 알았던 사실은요, 정확히 알진 못해도 맥락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은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상황 파악을 잘 하셔야 된다고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죠.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데 전체 이야기 맥락 중에 어디일 거야. 그래서 어떤 갈등이 일어날 거야. 이 상황 파악, 단락별로 상황을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금방울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